한유리 회장님, 지은 직원에게 회사를 넘기겠다고요? 미혼모를 어떻게 알고 회사를 넘기시는 거죠? 이 말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한유리 회장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여성 CEO, 독사라 불리며 철저한 사업 방침으로 명성을 쌓아온 인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강력한 회장이 미혼모인 지은에게 자신의 회사를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걸까? 그 이유는 지은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은은 그저 사람을 돕기 위해 주머니에 겨우 1,000원이 남았던 상황에서도 죽어가던 할머니를 구하고 자신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었다. 이 단순한 선행이 차갑고 계산적인 회장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한유리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은을 지켜보며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버스비도 없었다. 거리는 아직 2시간 이상 남았고 다친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힘조차 없었다. 손에 쥔 건 겨우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은 다만 아이 민석이었다. 민석이랑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손끝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지만 그 한 장의 돈만이 내게 남은 전부였다. 이걸로 결제되나요? 떨리는 손으로 그 카드를 내밀었다. 그 카드 하나로 내 운명이 달라질 줄은 그때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버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카드를 찍었다. 나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눈물이 고여 내려왔다. 아이를 안고 추운 겨울날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겨우 얻은 한 줄기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카드는 나에게 단순한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 카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운명의 열쇠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카드가 왜 내 손에 쥐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그 카드를 쓰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신했다. 이제는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었지만 민석을 위한 유일한 희망을 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다리와 손끝이 시리고 아프지만 지금 이 순간을 넘겨야만 했다. 그 당시 나는 이 카드를 받은 할머니가 누군지도 왜 그 카드를 내게 주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추운 밤에 죽어가던 할머니를 도와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카드를 내게 준 할머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를 준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단지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지하도를 지나가던 그 할머니는 그날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에 나는 그 사람을 돕고 그로 인해 내 삶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카드는 내게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카드 한 장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카드를 거절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그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지만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나는 내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 길이 내게 주어진 운명일까?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시작되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 카드를 내밀며 가슴속 깊이서 그저 오늘만이라도 살아남자고 다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카드는 내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이었다. 그 카드 한 장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한유리 회장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내 인생에서 이처럼 중요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 카드를 내밀었을 때부터 내 운명이 바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가 왜 내 앞에 있는지, 왜 나를 불러냈는지 그 이유조차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사실을 알고 싶다. 한유리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여전히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그 카드를 쓴 이유를 말해봐. 회장은 다시 내게 말을 던졌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제가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그 카드 한 장이었어요. 그 카드로 버스비를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 카드가 저를 살릴 줄은 몰랐지만요. 나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그 할머니는 제게 마지막 희망을 주신 분이었어요. 한유리 회장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장의 눈빛이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갈망이 느껴졌다. 그때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한유리 회장이 나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카드는 단순히 물건이 아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였던 것이다. 내가 널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유리 회장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내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냐? 그 질문에 나는 잠시 고민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다. 민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제 아들 민석을 위해서라도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마음속에서 뭔가 결단을 내린 듯한 확신이 들었다. 한유리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와 나의 인연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한유리 회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때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차가운 외모 속에 숨겨진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한유리 회장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히 나에게 큰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때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한유리 회장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회장에게도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회장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그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유리 회장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내가 본 것이 단순한 냉정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유리 회장의 제안은 내게 너무나도 거대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회장의 사무실에서 만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준다고 말한 회장이었지만 그 제안의 의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널 도울 방법이 있다. 한유리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내게 던져진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분명히 큰 것이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회장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그저 돈을 주고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것일까? 그때 한유리 회장은 내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내가 널 이 회사로 데려오겠다.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 대신 너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은 내게 너무 큰 제안처럼 들렸다. 내가 한유리 회장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게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곳에서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냐? 한유리 회장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눈빛은 단호했다. 그만큼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도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제안은 나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기회는 오직 한 번,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 그 선택을 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유리 회장이 내게 제시한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회장은 나를 회사에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매일매일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만큼은 확고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 한유리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 나는 너무 떨렸다. 본사에 들어선 그 첫날, 나는 그저 자신이 없고 두려운 마음뿐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지를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한유리 회장의 말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실력을 보여줘라. 그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보여줘야 했다. 첫날부터 나는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새벽까지 회사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일을 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회사에서 나만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갔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믿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내게 주어진 업무가 점점 더 많아졌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더 많이 성장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유리 회장과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나를 믿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나는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일이 터졌다. 내 상사는 나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내가 맡았던 업무 중 일부가 실수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일을 못했구나. 그리고 그때 나는 한유리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은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한유리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나는 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내게 차갑게 말하며 말했다. 잘못한 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넌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그게 중요하다. 이번 실수는 반드시 배우는 기회가 될 거다.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그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한유리 회장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감히 내 자리에서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유리 회장은 내게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그 기회는 내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기회였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번 일은 내 책임이다. 그건 인정해야 한다. 한유리 회장은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나는 회사에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그 순간 내게 주어진 기회는 마치 바늘 끝에 매달린 실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실수를 겪으면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겠다. 그것이 중요하다. 한유리 회장의 말에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그녀의 눈은 나를 한동안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확실히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다. 내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면 넌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한유리 회장은 말하면서도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말하는 그 같은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뭔가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진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난이 클 것이었다. 내가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유리 회장은 분명히 내게 실수를 용서하고 그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기회는 내가 줄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 몫이다. 한유리 회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다. 그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내게 엄청난 교훈을 주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내가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한유리 회장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단순히 상사로서가 아니라 나의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되었다. 한유리 회장은 나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회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유리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제 나는 한유리 회장의 기대에 맞게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계속해서 달려갔다. 한유리 회장의 도움을 받으며 나는 일에 몰두했지만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내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었을지는 전혀 몰랐다. 회사의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와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직장 생활을 할 줄 알았지만 한유리 회장은 나에게 고위직에서 맡을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임무는 계속해서 고난을 넘기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이번 주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 한유리 회장의 말은 차갑고 간결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일을 맡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하면 내 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움보다는 도전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남아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했다. 나는 아직 이 일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 못했고 매일 새로운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유리 회장이 내게 던졌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이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떠올리며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은 부족했지만 내가 가진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열정이 한유리 회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며 준비한 결과물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임무가 되어버린 것이다. 팀원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 모든 부담 속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할 수 있었다. 단지 그것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던 중 프로젝트의 중요한 기회가 다가왔다. 그날 한유리 회장은 내게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따라갔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회장은 내게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야.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면 나와 함께 일하는 건 끝이야. 그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성공한다면 한유리 회장은 나를 믿을 것이고 더 큰 책임을 맡길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나는 다시는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신뢰도 잃게 될 것이다. 한유리 회장은 내게 그 말을 덧붙였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팀원들과 함께 12시까지 회의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를 마쳤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드디어 회의 당일 나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장되었지만 나는 차분히 한 단계씩 발표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행할 일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나는 발표 중간에 그런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이 끝나고 모두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때 한유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서 나는 하나의 확신을 느꼈다. 내 발표가 그녀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한유리 회장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냈다고 생각해. 좋은 시작이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실패 없이 해낸 첫 번째 프로젝트,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회장의 신뢰는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꼈다. 내가 제대로 잘 해낸 걸까? 내가 정말 회장에게 신뢰를 얻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성공적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넘었을 때 내게 주어진 기회는 확실히 달라졌다. 나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유리 회장은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 나는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일이 커져갈수록 그만큼 내게 주어진 책임도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맡고 끝내는 일이 아니었다. 내 주변 사람들과 팀, 그리고 회사 전체가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한유리 회장의 사무실에 호출되었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확실히 해낸 것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회장이 나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말없이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회의실에 앉자마자 회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팀을 이끌어야 한다. 그 말이 내 귀에 울리자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내겐 아직 팀을 이끌 만한 경험이 부족했고 그저 한 유리 회장의 기대에 맞춰 일을 해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내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이제 충분히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한유리 회장의 말은 차갑지만 확신에 찼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숙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만큼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그 무게를 느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때 한유리 회장의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다. 자만하지 마라.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나는 그 말이 점차적으로 내 행동을 바꿔나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앞만 보고 나아갔다.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다. 팀을 이끌기 시작한 첫날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나의 결단력과 행동을 따라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팀원들은 나의 리더십을 믿지 않았고 그로 인해 나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내 자리는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건 우리 팀의 일이 아니야. 왜 자꾸 내가 나서냐? 팀원 중 한 명이 내게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맡은 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고 그 믿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유리 회장이 내게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중요한 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말이 내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고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날 밤 나는 남은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팀원들에게 소집을 걸어 모든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나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길을 혼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함께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함께 가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조금씩 팀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믿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나는 내내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팀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확실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했다. 어느 날 나는 눈이 감길 듯한 피로감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한유리 회장의 말이었다.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면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 말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결국 팀의 신뢰를 얻은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내가 이끄는 팀을 믿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나의 책임감은 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압박감이 나를 밀어. 일을 맡은 지 몇 주가 지나자 회사에서 주어진 중요한 프로젝트가 다가왔다. 내가 맡고 있던 일도 급변하고 있었다. 내게 주어진 업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한유리 회장이 말한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루는 회의 중 한유리 회장이 내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이 프로젝트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 예정된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려 했지만 내 말이 그녀의 눈에 확신을 주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상황에서 회장은 내게 믿음을 주지 못할 것 같았다. 어떻게든 마감일을 맞추겠습니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유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고유의 단호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나는 한유리 회장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나는 여러 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벽에 부딪혔다. 하루는 팀원 중 한 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없이 자리를 떠버렸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방치된 채 그 빈자리를 내가 메워야 했다. 하지만 내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팀의 신뢰를 얻은 뒤에도 그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워졌다.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한유리 회장에게 전화했다. 깊은 숨을 쉬고 내가 준비한 계획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숨기려 애썼지만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회장님, 프로젝트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다시 회의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너의 방법을 기다린다. 한유리 회장은 짧고 간결하게 답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회장은 나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직장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을 불태우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팀원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회사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바랐고 나는 그 부담감을 견디며 매일을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유리 회장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히 달라 보였다. 지은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회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해결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회장은 내 침묵을 참지 못한 듯 다시 말을 이어갔다.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그 말은 나에게 큰 압박을 주었지만 동시에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다시는 이 회사를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 경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네, 회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심을 다지고 말했다. 그때 한유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내가 너를 믿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내는지에 달려 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확실한 상태로 달려왔는지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위해 밤새도록 일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회의실에서 그 모든 준비물을 놓고 발표를 시작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프로젝트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내가 맡은 일이 점점 커지며 더 많은 팀원들과의 협업이 필요해졌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회의가 끝나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이 밀려들었고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어느 날 내가 준비한 보고서가 회장에게 전달되었을 때 한유리 회장은 즉시 나를 부르며 말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아. 그 말이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을 신경 썼다고 생각했지만 회장은 그런 내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기회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내가 계속해서 준비한 결과물들을 내놓을 때마다 회장은 다시 내게 차갑게 말했다. 이건 다 맞지 않아. 다시 시작해.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은 사실 별 의미가 없었고 내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한유리 회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회장이 내게 주는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는 한유리 회장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할 거야. 그 말이 내게 큰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실패하면 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한유리 회장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는 이제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장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한유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줘야 한다. 이제 너에게 남은 기회는 단 하나뿐이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이 길을 잘못 가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한유리 회장의 말처럼 나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이 회사에서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다. 결국 나는 그 갈등을 이겨내고 더 강하게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내가 맡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파트너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끊었다.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 끝일까?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시 한번 준비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에 몰두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뿐이었다. 한유리 회장이 나에게 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고 그것을 나는 절대 놓칠 수 없었다. 그때 한유리 회장이 다시 나를 호출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내가 준비한 계획과 해결책을 내놓을 때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말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은아, 이번에는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 말에 내 기대를 걸겠다. 그날 나는 회의를 마친 후 다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나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날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고난과 실패는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는 마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한유리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오직 완벽한 결과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는 쌓여갔다. 팀원들은 점점 더 피로해져 갔고 내가 해결해야 할 난관은 더욱 커졌다. 그 와중에도 나는 계속해서 일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그 자체로 끝없이 쫓기게 된다. 그러던 중 마지막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한유리 회장의 압박은 갈수록 강해졌고 나는 그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나에게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내 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구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자. 내 말에 팀원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며 모두 결심을 다짐했다. 나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와 함께 해왔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성공을 이루고 싶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는 마침내 한유리 회장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완성해냈다. 그날 오후 나는 보고서를 회의실에 제출했다. 한유리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읽어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게 정말 해결된 건가? 한유리 회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회장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유리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보여준 차가운 태도와 달리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일을 해냈다.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했지만 내가 보여준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 말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동안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한유리 회장의 인정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인정만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한유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잘했다. 하지만 기억해. 성공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해야 할 다음 단계다. 그 말에 나는 깊은 숨을 쉬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나는 이제부터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내일은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한유리 회장은 나를 다시 불러냈다. 지은아, 내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너에게 맡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 그 말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유리 회장의 곁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이끌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팀과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한유리 회장의 기대를 받으며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프로젝트 관리자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그 책임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제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어느 날 한유리 회장이 내게 다시 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나에게 맡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이었다. 회장은 내게 강력히 밀어붙였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내가 회장에게서 받은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아,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제대로 해내야 한다. 이건 회사 전체가 주목하는 일이 될 거야. 한유리 회장이 말한 그 말은 단순히 격려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박이었고 그 압박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날부터 나는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다.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한 파트너들이 생각보다 협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요구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았고 결국 나는 그들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저 팀의 일원으로서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이 났다. 하루는 파트너와의 회의가 끝난 후 내 팀의 일부 멤버들이 내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내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 부담이 결국 팀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항상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내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믿고 함께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과 다시 만났다. 그들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팀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지은님.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가 처음 팀을 이끌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팀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내 능력만 믿고 내 방식대로 일하려 했던 것이 결국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었음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나는 그때부터 팀원들에게 내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기보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맡은 역할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끌어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팀원들과 협력하며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갔다. 매일 밤 늦게까지 회의와 조정이 이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팀원들 간의 신뢰가 쌓여갔고 우리는 점점 하나로 뭉쳐갔다. 그동안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팀을 압박하고 있었다면 이제 나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한유리 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지은아.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줄은 몰랐다. 이제 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 말에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이제까지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한 나만의 방식이었다.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두 함께 이루어낸 성공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를 믿고 나의 방식대로 더 많은 도전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나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한유리 회장은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며 한편으로는 내게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이번엔 좀 더 큰 일이 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무언가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이 나에게 맡기려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하길 원했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내게 맡겨진 프로젝트는 단순히 회사의 일부가 아닌 회사의 전반적인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일이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다. 준비를 잘해야 한다. 한유리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족을 했지만 이번 일은 정말로 벅차게 느껴졌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러 번 고민하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을 내 머릿속에서 지운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유리 회장이 요구하는 일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닌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았다. 회장이 내게 준 새로운 책임을 받게 되면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놓아야 할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나는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은 결국 성공을 위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나는 내 삶을 얼마나 희생했을까?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났고 내 개인적인 삶은 점점 더 좁아졌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내 꿈, 내 행복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한유리 회장이 내게 준 기회를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그 기회가 나에게 오직 한 번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를 놓친다면 나는 다시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제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을까?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의문이 떠올랐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은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후회하게 될 선택이었을까? 그 질문들은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돌았다. 나는 그 질문들의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유리 회장이 요구한 대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맡은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다. 하루는 프로젝트 진행 중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 장애물은 내가 너무나 신뢰했던 파트너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내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고 결국 나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 그때의 충격은 정말 컸다. 나는 그 파트너를 믿고 모든 일을 맡겼지만 그들은 내 기대를 배반했다. 이럴 수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순간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나를 실망시켰고 그 실수로 프로젝트는 위기에 빠졌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 선택의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한유리 회장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지은아, 이번 일이 어떻게 되었나? 너에게 맡긴 일은 단순히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너의 미래를 결정할 일이다. 잘 해결하길 바란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 마음을 다잡았다. 한유리 회장은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녀는 나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정말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일을 풀어나갔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 나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나아가기로 했다. 그동안의 실수를 교훈 삼아 이제는 나 자신을 믿고 내 방식대로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점점 더 큰 난관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하루가 벅차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내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그날도 나는 회사에서 막히는 일이 있어 한유리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다. 한유리 회장은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투로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넸다. 지은아, 이번에는 내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내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든 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끝까지 나아가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동안의 과정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들을 공유했다. 그들은 내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나서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은 나를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자. 함께 이겨냅시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자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후로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팀의 힘과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모든 난관을 넘고 우리는 마침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 순간 나는 내내 쌓였던 긴장을 풀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한유리 회장에게서도 인정받았다. 그녀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은아, 내가 이겨낸 것을 보고 나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제 내가 이끌어갈 길을 계속 지켜보겠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회장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내가 이겨내야 할 도전이었고 나는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넘었다. 이제는 내가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유리 회장은 여전히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내게 단순히 일의 결과를 넘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는 나를 믿고 응원해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날 한유리 회장과 나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 자신에게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겠다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나만의 힘을 찾았고 이제 그 힘을 세상과 나누며 더 큰 도전에 맞서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사의 일개 직원이 아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자리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늘 일에 몰두하며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그저 한 사람의 일원이 아니라 이 회사를 이끌어갈 중심이 되었다. 그 모든 변화는 한유리 회장 덕분이었다. 그녀는 내게 기회를 주었고 때로는 지나치게 압박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한유리 회장의 기대를 뛰어넘어 내 방식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한유리 회장이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프로젝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회장이 직접 나를 부르며 말했다. 지은아, 이제 너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내가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맡을 때가 온 것 같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가 말하는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이끌어왔던 그녀가 갑자기 회사를 떠난다는 것. 그것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결국 질문을 던졌다.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수 없다. 나의 후계자로 너를 준비시키고 싶다. 내가 이 회사를 맡게 된다면 내가 걸어온 길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한유리 회장이
나를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나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이 회사를 맡기기 위해 내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회장님, 정말로 제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는 그동안 그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이어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책임이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럼 제 선택이 맞는 것일까요? 나는 다시 물었다. 네,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떠나면 그 자리를 내가 맡고 그만큼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면 된다. 내가 떠나면서 그 누구보다 내가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믿는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맡을 준비가 되었을까? 이제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내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있었다. 내가 회사의 회장이 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자리를 맡으면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한유리 회장의 말처럼 내 능력만 믿고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회장님, 저에게 그 자리를 맡기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결심을 내리고 말했다. 한유리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잘했다.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어. 나를 넘어서라. 그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나는 회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길,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나는 한유리 회장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내 결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사를 맡고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다.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회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동안 단순히 직원으로서 일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여기는 내가 속해 있던 회사가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회사였다. 나의 모든 결정이 이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 무게감은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 회장님, 이 문서들 오늘 안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내게 자료를 건넸다. 나는 자료를 받아들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전에는 이런 문서를 살펴보는 것이 그저 내 업무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 문서 하나하나가 회사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내 속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나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회장으로서의 첫날부터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회의를 이끌어가는 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 그리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
한유리 회장과의 관계가 점차 변해갔다. 그녀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지은 회장님, 이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 명의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그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회의에서 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중요한 계약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던 중 내가 다루던 자료 중 한 가지를 빼먹은 것이다. 나는 즉시 그 실수를 수정하려 했지만 이미 팀원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도 내가 회장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자리를 되돌아보았다. 지은 회장님, 그 부분은 다른 팀에서 다시 체크해 봤으면 합니다. 한 명의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로 신뢰를 잃을 수 있을까? 나는 그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내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장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한유리 회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무슨 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계약건을 놓쳤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실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한유리 회장은 언제나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간결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을 정확히 집어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가 내가 놓쳤던 부분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내가 회장을 맡은 이상 나만의 방법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겠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었고 내가 맡을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회장이 된 후 나는 이제 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조율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리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나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며 점차 더 큰 도전과 성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유리 회장은 내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내가 회장이 된 이후 회사는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의심했고
나 역시 그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했다. 내가 회장이 된 것은 단순히 한유리 회장이 떠나면서 물려받은 자리가 아니었다.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위기와 난관이 있었다. 직원들과의 갈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점점 더 회사를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한유리 회장의 말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일했다. 실수에서 배우고 그 실수로 성장하라. 그녀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회장직을 맡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나는 점점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다. 내가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될 순간이었다. 지은 회장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회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 역시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맡은 뒤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로 성공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한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시간입니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그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 지은 회장,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회사의 미래를 바꿨다.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나는 이 모든 칭찬이 사실 나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함께 일한 팀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리더십을 믿고 함께 나아갔고 그 결과가 드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회사의 내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였다. 나는 팀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나만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었다. 회장님, 이제 우리는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비서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 모든 성공은 우리의 끈질긴 노력과 믿음 덕분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모든 임원들과 함께 큰 회의실에 모였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팀이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내 자신에게 확신을 주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었고 회장을 맡은 이 자리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갈 미래의 시작이었음을 알았다. 한유리 회장은 내게 물려준 자리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 후로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나는 내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다. 직원들은 내게 믿음을 주었고
나는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고 앞으로의 도전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끌어가는 이 회사를 믿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믿었다. 한유리 회장은 내게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를 넘어서야 할 사람이다. 그때가 오면 너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그리고 그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순간을 맞이했다.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고 나는 더 이상 회장직을 맡기 전에 내가 아니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나는 이제 정말로 그 자리를 그리고 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